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 바로 백종원 대표입니다. 최근에 정말 여러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외식업계 거물이자 방송인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더 주목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백 대표님 이력부터 더본코리아 사업 현황, 그리고 최근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 위생 문제, 원산지 표기, 임원 면접까지. 그 술자리 면접 논란도 있었죠? 네. 그리고 방송 중단 선언했다가 또 최근엔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 것까지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복잡한 사안들 속에서 진짜 핵심이 뭔지, 또 백 대표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백종원 대표.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요. 그렇죠. 마리텔, 집밥백 선생, 골목식당, 워낙 친숙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네.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로서 정말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분이 이끄는 더본코리아. 1994년에 시작해서 지금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브랜드만 해도 25개가 넘고 국내외 매장 합치면 1,500개는 훨씬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6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HMR, 그러니까 가정간편식이나 호텔, 지역 개발 사업까지 거의 종합 외식 플랫폼이죠. 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또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 논란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백 대표 개인의 이미지가 곧 기업 이미지랑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신뢰라는 게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논란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위생 문제, 이게 먹거리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 2024년에 그 지역 축제에서 직원이 농약 분무기로 소스 뿌렸던 거. 그거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 맞아요.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백 대표가 직접 사과도 했었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그 초대형 가마솥도 식품용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위생도 위생인데 저는 그 원산지 표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로까지 갔잖아요. 네, 맞아요. 더번몰에서 팔던 제품들 관련해서인데 백석된장 같은 경우 국산 콩을 썼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중국산 메주를 사용했고 한신포차 낙지볶음도 중국산 마늘 썼는데 표기를 제대로 안 했고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는데 혐의가 총 14건이라고 하니까 이게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죠. 아, 14건이나요? 그건 좀 심각하네요. 네, 일부 공장은 또 농지법 위반 소지까지 제기됐다고 하고요. 와, 거기에다가 또 그 임원 면접 논란까지 터졌잖아요. 네. 여성 지원자에게 술자리 면접하면서 성희롱성 질문에 술 강요까지. 요즘 시대에 좀 믿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이건 정말 비판이 많았고 고용노동부 조사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연돈볼카츠 맥주 감귤 함량이라던가 백햄 세트, 브라질산 닭 밀키트 관련해서도 자잘한 구설수가 있었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단순히 법을 어겼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넘어서 소비자들이 백종원이라는 이름에 가졌던 어떤 기대감, 신뢰감 이런 걸 좀 저버린 측면이 크죠. 특히 그 친근하고 전문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했으니까 배신감 같은 걸 느낀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그 수많은 가맹점주들, 생계에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랬어였을까요? 백 대표가 아주 큰 결단을 내렸죠. 2025년 5월 6일에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방송인이 아니라 기업인 백종원으로 돌아가서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죠. 뼈들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겠다. 내부 시스템 재점검하고 감시 시스템도 만들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물론 이제 이미 촬영 중이던 장사천재 백사장 3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큰 결정이었죠. 이 선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논란을 좀 잠재우려는 액션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업가로서 뭔가 변화를 보여주려는 걸까요? 글쎄요. 그 후에 상생위원회 만든다거나 가맹점 지원에 300억 원을 쓰겠다.
이런 후속 조치들을 보면 일단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는 강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단면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방송 중단을 선언한 지 한 3주, 만인 5월 30일에 갑자기 유튜브 채널에 새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 저도 봤어요. 그 쇼츠 영상들. 근데 이게 백 대표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 매장을 홍보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댓글 기능은 또 막아놨고요. 네, 이게 방송 중단 선언이랑은 좀 결이 다른 행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언뜻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 굉장히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이었던 개인 백종원은 살짝 뒤로 빠지고 대신 더본코리아 플랫폼과 가맹점주들과의 상생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댓글은 차단해서 혹시 모를 부정적인 여론 확산은 막고 뭐랄까 되게 영리한 위기관리 방식이자 앞으로 더본코리아가 어떤 식으로 소통하려는지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부터 방송 중단, 그리고 최근에 좀 조심스러운 유튜브 활동 재개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참 대중적인 인물과 그가 이끄는 사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대중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자 또 사업 리더로서 그 책임감이라는 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이렇게 한번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답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